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는 끝났다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가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이념투쟁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는 자유주의 이념의 승리로 역사가 종말을 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유주의 체제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급진주의의 도전으로 인한 위기입니다. 따라서 후쿠야마는 자유주의 체제의 결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새로운 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이 그것입니다. 후쿠야마는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 용어가 특정한 역사적 의미들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한다면 디어드리 매클로스키가 명명한 인간적 자유주의로 한정한다. 나는 자유주의가 오늘날 세계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의 미덕들은 다시금 명백히 설명되고 칭송받을 필요가 있다. 후쿠야마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주의는 미국식 중도좌파 이념과 유럽식 중도우파 이념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자유주의 전체를 아우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정도 될까요? 이러한 자유주의 이념은 17세기 홉스와 로크의 정치 사상으로 등장해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생동하는 이념이 됐으며 20세기에 민족주의 공산주의 같은 경쟁 이념을 물리치고 지배적 이념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후쿠야마의 말입니다. 자유주의는 종종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별되는 원칙과 제도의 기초에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를 지칭하며 오늘날 보통선거 원칙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 다당제 선거로 제도화된다. 내가 의미하는 바의 자유주의는 법의 지배로서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규칙들의 체계를 의미한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행정부의 경우에도 법에 의해 제한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후쿠야마는 자유주의 이념의 근본 특성을 개인주의, 평등주의, 보편주의, 계량주의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자유주의는 법의 지배 아래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들의 체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외치는 이들은 법을 지배하는 독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따라서 자유주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이라 민주주의, 곧 인민의 지배와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로 자신을 구현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자유민주주의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합니다. 물론 후쿠야마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뺀 자유주의가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후쿠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는 적절하게 이해될 때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와 양립 가능하다. 개인은 물론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여러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한다. 개인이 전염병의 창궐로 일자리를 잃게 될 때 일시적인 정부 보조는 단지 의존성을 양산하지 않는다. 의료 혜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오로지 사람들을 게으르고 방탕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를 대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일하는 동안 연금을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그들의 자유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 기능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인정하는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변할 때 자유주의의 본래적 이상이 위험에 빠집니다. 신자유주의는 소유와 거래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원칙을 절대화한 경제사상입니다. 이 경제사상은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신봉합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있으며 그런 상황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국가야말로 자유주의 이념의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국가의 엄격한 규제 속에서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는 거대한 불평등만 남긴 채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라는 포퓰리즘의 반발을 낳았으며 이 포퓰리즘이 자유주의를 위기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파 자유주의의 극단화가 낳은 재앙이 신자유주의라면 좌파 자유주의의 극단은 정체성 정치의 오류로 나타납니다. 먼저 후쿠야마의 말을 들어볼까요?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했던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율성을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좌파 자유주의자들도 극단적이긴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개인적 자아 실현을 중심에 둔 다른 유형의 자율성을 중시했다. 신자유주의가 극단적 불평등과 금융 불안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것처럼 좌파 자유주의는 근대적 정체성 정치의 여러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주의 자체의 전제들을 손상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서 자율성 개념은 사회적 응집을 여러 방식으로 위협하면서 절대화되었다. 정체성 정치의 급진화가 자유주의의 자기 파멸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쿠야마의 정체성 정치 비판은 좌파 급진주의의 탈근 대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탈근 대철학, 곧 포스트모던 철학, 후기 구조주의 등의 위험은 자유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과학적 합리주의를 부정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과학적 합리주의는 인간이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객관적 사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통해 세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일군의 학자들이 주장한 탈근 대사상은 그런 인식의 객관성 자체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자유주의가 가정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럽 백인 남성의 특수한 인식일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 인식이라는 이름 아래 인종주의, 가부장주의, 이성애주의, 서구중심주의가 관철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후쿠야마에 의하면 이러한 탈근 대사상은 인식의 황무지를 열어놓습니다. 탈근 대사상의 기원인 니체 역시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해석만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여 후학들에게 황무지를 펼쳐놓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인식과 니체의 또 다른 사상인 권력의지를 통해 극단적인 권력 투쟁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포스트모던의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전모모, 천모 같은 극우파 정체성과 사이비들의 정치가 부상한 이유가 바로 그 까닭입니다. 객관적 기준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권력의지의 싸움이 되는 전쟁 상태로 내달리게 된 것입니다. 후쿠야마의 냉철한 비판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근대 사회는 모든 가치 체계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고 주장하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여 왔다. 근대 자유주의는 사실상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나 선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성립되었다. 그러나 탈근대주의는 우리를 도덕적 상대주의를 넘어 사실적인 관찰조차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론적 혹은 인지적 상대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이렇게 자유주의가 낳은 좌우의 극단주의는 자유주의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자기파멸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쿠야마는 자유주의가 지켜야 할 마지막 원칙으로 고대 그리스의 금원, 메데나간, 곧 무슨 일이든 도를 넘지 말라를 제시합니다. 동양으로 치면 중용지도,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덕적인 덕목으로는 절제야말로 자유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를 바탕으로 자유주의가 인간의 보편적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후쿠야마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후쿠야마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절제는 일반적으로 나쁜 정치적 원칙이 아니며 특히 처음부터 정치적 열정들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자유주의 질서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고, 팔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좋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약 모두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적 자율성이 개인적 성취의 원천이라고 해서 무제한적 자유를 주고 여러 제약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개인의 성취를 높이지는 않는다. 때때로 성취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차원에서 절제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의 재부흥, 나아가 사실상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의 카오스에서 다시금 절제를 통해 코스모스를 모색하려는 후쿠야마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제안은 지금 혼돈의 대한민국에는 필요한 조언입니다.